자, 경찰 공무원법 하겠습니다. 정의, 임용. 내 생각에는 이 임용을 암기하고 있는 게 좋아요. 임용이 뭐냐? 임용은 신규 채용, 승진, 파견, 전보, 휴직, 정직, 강등, 복직, 그 다음에 면직, 파면, 해임. 이걸 임용이라고 하죠. 임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보. 경찰은 동일직의 자격 내에서 근무 기한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그죠? 전보. 보직이 바꿔지는 게 보직이 바뀐 거죠. 복직. 휴직, 직외제, 정직. 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복직. 이 복직에 대한 설명이죠. 응? 휴직, 정직, 강등. 응? 의 경우 다시 그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죠. 휴직, 직외제. 직외제가 있는 게 하나 빠졌네. 직외제. 이게 왜 강등이 들어오냐면 아까 강등에 약간 3개월간 뭐가 돼요? 강등 직급이 하나 떨어지고 상대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강등에 따른 정직이 있는 거예요. 3개월간 정직. 강등은 아까 직급이 하나 떨어지고 3개월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죠? 그 정직을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중에 있는 경찰 공무원의 직위를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게 복직이라고 하죠. 경찰관의 계급은 다음과 같다. 알아서 하시고. 경과의 구분, 경과에서 구분될 수 있다. 경과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 아래 총경 이하의 경찰 공무원에 부여하는 경과는 다음과 같다. 총경 이하한테 부여되죠. 2호, 3호의 경과는 경정 이하의 경찰 공무원에 부여한다. 그래서 1, 2, 3, 4의 경우 2, 3호는 경정 이하. 경정 이하는 이제 단데 총경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2, 3호의 경우는 2, 3호에게는 경정 이하의 경찰관한테 부여하니까 총경한테는 부여 못한다는 얘기죠. 총경한테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1호 일반경과 특수경과 항공 정보통신 경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부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인사위원회 설치, 경찰 인사위원회를 둔다. 대통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아래 가면 경찰 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사이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장은 누가 되죠? 경찰청 인사 담당 국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경찰청장이 총경 이상의 공무원 중 임명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0조, 11조. 제적과 반수는 특이하게 일반 의결 정족수가 아니라 경찰 공무원 인사위원회 정족수가 제적과 반수입니다. 임용권자 총경 이상. 아까 이게 임용이었죠? 이거 임용권자. 임용권자 관련돼서 일단은 총경 이상에 대해서는 청장의 추천 누구죠? 장관의 제청 총리 항상 거치니까 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서 이제 총경 이상급은 청장의 추천이죠.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의 제청, 그 다음에 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이죠. 단서. 다만 총경의 경우는 이것 빼고 이거죠.
이거는 누가 한다? 청장. 청장. 그러면 이건 이제 신규 채용, 승진, 파견, 면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겠죠? 대통령이 하겠죠. 이거는 대통령이 하겠죠. 그래서 전보, 휴직, 정직, 직계직, 복직. 이것은 청장이 한다. 그렇죠? 청장이 한다. 그 다음에 경정 이하는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청장이 하죠. 다만 신규 채용, 승진, 면직. 뭐 이것도 나중에 보면 그렇죠. 파면에 나중에 보면 그래요. 응? 응? 근데 대통령이 갖게 되죠. 대통령. 응? 단서. 단서에 가보면 이거는 청장의 제청으로. 청장의 제청으로. 총리는 항상 거치고, 총리는 항상 거쳐서 대통령이 한다. 저거 신규 채용, 승진, 면직. 승진, 면직. 신규 채용, 승진, 면직은 청장의 제청으로 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한다. 그렇죠? 나중에 파면해임도 그래요. 뒤에 가면 징계 쪽에 가면 파면해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항의 단서죠. 2항의 단서.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즉 광역단체장이죠. 시도지사 에게 이제 위임을 하죠. 위임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국가수원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에 위임할 수 있다. 수 있다죠. 일부만 할 수 있죠. 그렇죠?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청장이 갖는 것, 아까 이거 나중에 보면 이런 것들, 경정. 경정에 대해서 이거는 누가 가져요? 총장이었죠. 경정에 대해서는 청장이 갖습니다. 경찰청장이 경정에 대해서는 갖고, 경감이하는 다 청장이 갖는 거죠. 당연히. 경정은 이거는 청장, 이거는 대통령. 이랬단 말이죠. 대통령이 갖고, 경감이하는 100% 청장이죠. 그 임용권의 일부를, 이런 임용권, 청장이 하는 임용권의 전부는 안 되죠. 전부 임은 없죠. 일부를 위임, 법률에서는 할 수 있다죠. 일단은 법률에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대리는 있어요. 전부 대리 말이야. 위임 말. 그죠? 법정 대리, 임의 대리, 이건 전부가 있죠. 여긴 전부가 없죠. 위임도 전부가 있어요, 없어요? 전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라고 되어 있는 거야. 법정에서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위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이 전환받아 다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이제 위임할 수 있다죠. 그렇죠? 근데 사망에 보면 이상하더라고. 왜 이게 사이트에 잘못됐어? 나도 옛날부터 특별자치도시자가 뭐야? 지사 아니야? 시자. 사망의 두 번째 줄. 계속 이러대. 응? 사이트가 그렇게 돼 있어. 법제사 사이트가. 응? 안 고쳐지네. 경찰국만 임용령에 가면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대통령이죠. 대통령령. 자, 경찰 임용령의 경찰청장은 특별시장, 이제 광역단체장, 여기 지사로 돼 있잖아. 임용령의 두 번째 줄은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돼 있죠. 지사라고 제대로 돼 있네, 그지? 에게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 우측 쭉 나오죠. 중 경정의 전보, 휴직, 파견, 직계제, 복직에 관한 권한 위임할 수 있죠. 경감이야 임용권 가르치고 신규적 면제에 관한 권한을 제하고 위임한다.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빼고 저 경정에 대해서는 이거 빼고 징계, 정직, 강등 빼고 파견, 전보, 휴직, 복직, 직계제를 경정 관련돼서는 저 청장이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겠죠.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경찰청장은 그럼 이건 뭐야? 사망은요? 2항은 이제 경찰청장은 국가수험부장이 이거는 경정 이하의 전보권이고, 그다음 경찰청 사망은 뭐예요? 그러면 그건 이게 국가경찰로 봐야죠. 지금 1항은 이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유임 조항이고, 2항 3항은 국가경찰이죠. 1항은 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2, 3항은 그냥 국가경찰이죠. 근데 이게 3항에 뭐 경찰청장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봉원 및 시도경찰청 가로치고 이하 소속기관 등이라고 표현했죠. 소속기관 등.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이제 수사연수원까지는 소속기관이죠. 직제 조항에 보면은 경찰청 직제 조항에 보면은 저 연수원까지가 소속기관이고 경찰병원은 저 독립적으로 이제 되어 있죠. 이거는 되어 있고, 경찰청은 소속기관 직제 가시면은 2조 둔다 할 때, 어디에 두느냐 할 때, 그 다음에 2항은 경찰병원은 책임 운영기관이네. 정확하게 책임 운영기관으로 돼 있네. 책임 운영기관으로 돼 있죠. 넓게 보면 소속기관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렇죠? 책임 운영기관도 하여간 그렇게 돼 있고, 시도경찰청은 어디에 설치하죠? 시도경찰청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이제 시도에 설치하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정확히 시도에 설치하죠. 그래서 등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소속기관 등.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경찰병원까지 소속기관으로 봐야겠구나. 그죠? 뭐 이걸 내지는 않겠지만, 등자가 이제 들어온 이유는 시도경찰청이 시도에 두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국자법에. 그래서 등자를 쓴 것 같아요. 소속기관 등 이런 표현이죠. 등의 장에게 소속 경찰공무원 경정의 전보 파견 휴직 직계제 복직하는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정직 강등을 제한 이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어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하는 거죠. 장에게 위임하고, 근데 이건 어차피 대통령이니까 이게 이미 안 되고, 이거는 대통령께 이미 안 되고, 이건 징계는 정직 강등 빼고 5가지를 위임하죠. 위임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서울경찰청이다. 청장이 관악 경찰서에 있는 경정 있죠? 경정? 무슨 과장? 경정 있겠죠? 그 과장에 대해서 지금 승진은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신규직을 승진은 대통령. 면직은 대통령. 이런 대통령인데, 정직 강등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경정? 관악 경찰서에 있는 경정? 무슨 과장? 정직 강등은 누가 시키는 거야? 경찰청장. 나머지 파견, 전보, 휴직, 복직, 직계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 시도경찰청에 뭘 더해요? 경찰서를 주록돼 있죠. 국자법에. 그러니까 국자법에 주록돼 있으니까 이 경정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승진, 면직, 파면, 해임은 누가 가지? 이거 2가지. 이건 누가 가죠? 이거 대통령. 정직 강등 누가 가지? 청장. 나머지 시도경찰청장이 갖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시도경찰청장이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자치경찰 사무 경정 똑같아요. 자치경찰 사무의 경정도 똑같습니다. 그때는 누가 가지? 유임돼 가지고 유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일단은 저 1항에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죠. 시도지사에게 5가지 위임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항을 보시면 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는 시도지사는 후단에 따라 경감, 경위, 승진 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청에 다시 임한다. 그 다음에 5항은 위임할 수 있다니까 시도경찰청에 위임되어 있는지는 몰라. 5항에서 할 수 있다니까. 일단은 그러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정에 대해서 저 신규청 승진 면직 파면 해임은 누가 담당하죠? 누가 권한 갖고 있어요? 자치경찰 사무 경정. 이거 대통령 똑같아. 대통령. 이건 이거는 경찰청장. 이 5가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가 다시 시도지사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돼 있죠. 그러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갔지. 물론 그거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니까 잘 모르지. 그건 위임할 수 있으니까 위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고, 그죠? 할 수는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감에는 이제 국가경찰 사무를 담당했을 때는 다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거야. 경감이하는 경찰청장이 소속기관의 등의 장에게 위임한다죠. 위임한다. 그러면 소속기관의 장이 경감이야 이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경감. 국가경찰사무는 최소한. 나중에 자치경찰사무는 좀 다르지만 저 국가경찰사무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죠. 국가경찰사무 담당하는 공무원. 일반 경찰공무원을 봐야겠죠. 일반 경찰공무원은 여기에 위임되어 있는 거야. 다만 이 소속기관의 장, 예를 들면 서울경찰청에 있는 관악경찰서에 있는 예를 들면 경감이다. 경감을 승진시키는 것은 누가 해요? 승진시키는 것은 승진시키는 누가 하는 거야? 경감을 경정으로 승진시키는 누가 하는 거야? 아까 전에 신승면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경감을 승진시키는 것은. 그러면 경감을 승진시키는 것은 대통령이죠. 여기 경감을 승진시키면 뭐가 되는 게 경정이 되니까. 아까 경정 승진 누가 담당하죠? 이 승진 이거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임돼 있지 않은 거야. 경감을 승진시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승진 관련돼서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승진이야? 경위와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서울경찰청장이 하는 거야. 그러면 경위를 승진시켜서 경감이 된다든지 경사일 때 경위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서울경찰청장이 하는 거지만 다만 승인을 받아라. 그 다음에 경감이랑 경위를 신규 채용하는 것. 신규 채용이니까 승진 아니고 신규 채용하는 것은 위임되어 있는 거야 지금? 경감 승진 신규 채용은 위임되어 있는 거야? 위임되어 있다는 거야. 경감이야는 돼 있는 거야. 경감이야 임용권. 이거 임용권은 다 예를 들면 서울경찰청장에 다 위임되어 있는 거야. 경감이야는 다 서울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거야. 이거에 다 임용이.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경감을 신규 채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경위를 신규 채용할 때는 누가 한다고? 서울경찰청장이 한단 말이야.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한다. 근데 대신 이거는 중요해서 그런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고 하고, 그 다음에 경위와 경사를 승진시킬 때는 누가 하는 거야 이것도? 아니 누가 하는 거야? 하는 건 누구의 권한이야? 소속기관 등의 장. 그래. 서울경찰청장의 이제 권한이라겠죠.
다만 이걸 할 때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라 라고 돼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시팡이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경감 경위를 신규 채용하거나 경감 경위를 승진이 아니라 신규 채용하거나 그 다음에 경위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시 그러니까 이제 경정과 관련돼서는 이 승진 신규 채용 면직은 누가 갖고 있어요? 경정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경찰청이 갖고 있죠. 경정. 근데 뭐 빼고 이 두 개 빼고 나머지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하는 거야. 이거 두 개 빼고 얘네들 위임한 거지. 근데 경감이하는 이건 경정이었고 경감이하는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어떻게 하냐고. 시도 경찰청장 소속기관의 장에 위임한다니까. 예? 위임을 한다니까. 뭐 어려운 게 뭐 있어 이게. 응? 자 봐봐. 정확히 봐봐. 사망 봐봐. 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경찰관은 경정의 전보 파견 휴직 직계제 복직 뭐가 빠졌어? 정직 강등이 빠진 거야. 정직 강등이 빠지고 두 가지 빼고 두 가지 계속 뺀다고 그랬잖아. 두 가지 빼고 및 복직하는 권한과 전보 파견 휴직 직에 이제 복직이 하는 거. 그래. 복직. 이거에다가 복직 이거 두 개 빼고 에 관한 경쟁하는 건 권한 및 권한과 뭐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다 임한 거야. 경감 이하는 뭔지 몰라? 경감 이하는 다 임했다니까 머릿속에 박으면 돼. 경정에 대해서는 경직적 복잡해. 그러니까 신승명이라고 해서 이거는 대통령이 갖는 거 처음부터 됐지? 이건 됐지? 경정.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그냥 경찰청 임을 안 하는 거야. 경찰청이 계속 갖고 있는 거야. 나머지 얘네들 어떻게 하는 거야? 경찰청장이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서울경찰청에 위임한단 말이지. 경감이하는 다 위임하는 거고 소속기관 등의 장이 다 위임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경감을 신규 채용 누가 하는 거야? 그치.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하는 거지. 서울 같은 서울경찰청장 경감 경위 누가 신규 채용하는 거야? 소속기관 등의 장이 신규 채용하는 거지. 다만 중요하니까 이건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하되 등의 장이 하되 하는데 신규 채용 하는데 중요하니까 이거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라 이게 돼 있는 거야. 경찰청장이 한다라면 무슨 승인을 받으라고 지가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경찰청이 하는 게 아니라 소속기관 장이 하니까 네가 하되 대신 경찰청의 승인을 먼저 받고 해라. 누가? 소속기관 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승진은 경사를 승진시키는 거야. 왜? 경위를 승진시키면 뭐가 되죠? 경감이 되니까. 경감 승진권 누가 가져?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키는 거.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키는 누가 가져? 그래. 다 소속기관 장이 간다니까. 그래서 소속기관 장이 승진권을 가져요. 소속기관 장이 승진권을 가져. 대신 중요하니까 이거는 승인을 미리 받아라 이 말이지. 근데 경감을 승진시키는 것은 소속기관 장이 가져요? 못 갔지. 경감을 승진시키면 뭐가 되는 거야? 그 경정이 되는 거니까. 경정 승진은 신승면이니까. 이건 대통령이 갖는 거니까 경찰청장도 못 가죠. 경찰청장 아까 제청만 했던 거지. 경정 승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그래서 보면 잘 봐봐. 시팡을 경감 경위를 신규청 경감 이하는 다 소속기관 등이 장이 간다니까. 국가경찰사무 담당하는 경찰 고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규 채용 다 갔는데 경감 이하는 대신 경감 경위 신규 채용은 좀 중요하니까 미리 경찰청 승인을 받아라 이 말이고. 근데 승진은 경감 경위가 아니지. 경위 경사지. 왜 경위 경사야? 내가 말했잖아.
이거는 을 승진시키는 거야. 으로 승진시키는 게 아니라 를 봐봐. 경위 경사를 승진시키는 거지. 그럼 경위를 승진시키면 경감이 되는 거고, 근데 경감을 승진시키면 경정이 되는 거잖아. 근데 경정 승진을 경찰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이 하되 아니잖아. 그지? 경감을 승진시키는 것은 경정이 돼 버리니까 경정 승진은 누가 가지? 대통령이 갖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빠져 있지. 그래서 이거는 경감을 승진시키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소속기관 등이 장의해야 한다? 아, 이거 아니지. 그건 아니지. 신규 채용은 경감 경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 경감 이하의 임용권 다 누가 가져? 국가경찰은? 소속기관 등이 장이 갖는 거야. 경감 이하는 싹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죠? 나중에 시도 경찰이 좀 헷갈려서 그러지. 일단은 국가경찰은 다 그런 거야. 경감 이하는 다 누가 가져? 소속기관 장이 다 위임돼 있는 거야. 위임한다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잖아. 위임한다잖아. 여기까지는 위임한다. 위임한다. 돼 있죠? 다만 좀 삑사리가 나는 것은 국가수사본부장의 문제인 거야. 아까 2항에. 그럼 국가수사본부에 있는 누구는 경정의 이 전복권 있었잖아. 아까 전복권 2항에 경정의 전복권. 국가수사본부 안에 있는 경정의 전복권은 예외적으로 누가 가지? 누구한테 임돼 있는 거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돼 있는 거야. 응? 총경은 이제 추천권만 있는 거고, 그건 열애로 하고 사실은. 그건 열애로 하는 거야 사실. 국가수사본부에 있는 그 빼놓고는 하여간 경감이라는 누가 가져 다 소속기관의 장이 갖는다 이게야. 그래서 경감 경위 신규청 누가 한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하는데 신규청을 소속기관의 장이 하는데 대신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으라 이 말이야. 알았죠? 그 다음에 경위경사를 승진시키는 게 제일 중요할 거는 승진 중에서는 경감 이하에서 승진은 소속기관의 장이 갔는데 경위를 승진시키면 경감이 되죠? 누가 가지? 소속기관의 장이 갔는데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라. 경위경사를 승진시킬 때. 근데 경감을 승진시킬 때는 아니고 경감을 승진시키면 경정이 돼버리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갖는 거니까 얘랑 무관하고. 그게 지금 10항의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항은 1항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1항에 따른 그렇게 되어 있네. 상황이 보니까. 그렇지? 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시도지사한테 경찰청에 뭘 위임을 했어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경정은 정직 강등 빼고 경정 이 5가지를 위임한 거야. 그 다음에 경감 이하에 대해서는 이거 그 다음에 이거를 제한다고 돼 있단 말이죠. 자, 봐봐. 제일 위에 세 번째 줄 1항과 관련해서 그 1항과 관련돼서 마지막 줄 1항 관련돼서 1항에서 마지막 줄을 보면 신규 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한다고 돼 있죠. 제하고 나머지를 위임하는 거예요. 경감이하는 경감이하 임용권을 위임하는데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1항의 마지막 줄. 그 뭘 제하고? 신규 채용과 면직을 제하고 나머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근데 시도지사가 위임 받았지? 그게 그 다음에 사항인 거야. 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받았지. 시도지사가 경정에 대해서 5가지, 그 다음에 경감이하는 신규 채용과 면직 빼고 나머지 위임 받았지? 위임 받은 것을 그에 대해서 사항 경감 경위로의 승진, 이건 로의지. 르이 아니라, 그죠? 로의 승진 임용. 그죠?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거야. 경위경사 승진이지.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키거나 경사를 경위로 승진시킬 때 이 부분은 빼고 경감 경위로의 승진 임용권에 관한 권한을 제한 나머지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한다겠죠. 시도자치경찰 위임한다. 자, 자치경찰 사무 관련돼서 경정은 이 5가지를 시도지사한테 위임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다시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한 거야. 위임을 했고, 그 다음에 경감 이하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면직을 제하고 경찰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했고, 다음에 시도지사는 다시 경감으로의 승진, 경위로의 승진, 승진 이 부분
이 승진 중에서 이 부분 승진 중에서 경감 경위를 승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같고 나머지 저 경감 이하 쪽은 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임하겠다. 자기가 가진 권한 중에 위임하겠다 이 말이야. 위임한다. 위임한다. 뭐 빼고 경감 경위를 승진. 임용을 제하고는 시도자치경찰에 위임하고 그 다음에 시도자치경찰에는 5항에 시도청장에게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건 알 수가 없지. 할 수 있다 이것만 조심하면 되지. 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한다인데 얘는 할 수 있다지. 여기까지 지금까지는 한다가 임용력이 있었던 내용인데 얘는 위임할 수 있다지. 할 수 있다. 6항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 경감 이하 전보권을 경찰청에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만 조심하면 되겠지. 위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알 수는 없지 우리가. 위임할 수 있다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고 경찰 수사본부의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추천을 받아야 한다. 수사부서에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 총경. 아까 경정은 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의 전보권은 위임돼 있죠. 국가수사본부장에 위임돼 있고 그 다음에 수사부서의 총경을 보직할 때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 행사하는 시도경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쓰였던 얘기. 구항도 쓸데없는 얘기. 자 11항. 그럼 권한이 위임돼 버리면 내부인과 다르게 권한이 이전되는 거야. 위임청에서 수임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권한 자체가 이게 없어지는 거야.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권한 자체가 이렇게 없어지고 저 권한이 이게 넘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넘겨준 경찰청장이 예를 들면 소속계는 장에게 위임을 했다. 그러면은 권한 행사를 못해요. 거기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이게 11항이야. 1항부터 6항까지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원래 왜? 그죠? 위임청의 이제 권한이 아니야. 수임청의 권한이지. 아까 소속계는 장에게 경감이하고 다 위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넘어갔으니까 경감이하에 대해서 임용권을 경찰청 행사를 못하죠. 넘어갔으니까 권한이. 근데 여기에 대한 특징인 거야. 이거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야. 그게 11항이야.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관의 정원 조정, 승진, 임용, 인사교류,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죠. 여기에다 예외 조항을 지금 두고 있는 거야. 원래는 권한이 넘어갔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임용권 행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가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자료 정리된 것으로 한번 봐볼까요? 이제 111페이지. 자료 정리된 것으로 보시면 자, 일단 이게 머릿속에 있는 게 좋아요. 물론 뭐 두 문자 따서 암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게 머릿속에 있고 이게 임용이야. 머릿속에 있고 자, 총경 이상부터 하면은 자, 총경 이상부터 하면 자,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자, 누구의 청장의 뭐 추천을 받아서 장관이 제청해서 총인당이 거치는 걸 무조건 거치고 대통령이 임용권 행사하죠. 다만 총경에 한해서는 치안감부터 치안감은 아니고 경무관도 아니고 경무관이나 치안감은 아니고 이쪽은 아니고 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이거 파견 빼놓고 전보, 휴직, 정직, 강등, 복직, 직계제는 누가 가지? 이거는 경찰청장이 갖는다. 총경에 대해서는. 총경에 대해서. 근데 여기다 맞아 특직 조항이 또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국자법에 뭐가 있었어요? 국자법에 시도경찰청장이 있었어요. 시도경찰청 임명 방식에 있어서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라고 돼 있어요. 이 경찰공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이게 몇 조냐면은 그 28조 국자법 나중에 28조 국자법 나중에 가서 한번 없는 분들 확인해 보세요. 쉬는 시간에 국자법 28조 2항에 가시면 여기다 특칙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경찰공법 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 경찰청의 시도자치행정을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자, 시도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법 7조에 대한 특별규정인데 28조에 28조 2항의 특별규정인데 시도경찰청장 어떻게 된다고요? 경찰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서 추천한다. 그죠? 협의해서 이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게 추가된 거야. 이 부분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서 추천한다겠죠. 협의하여 이게 있다. 이게 국자법에 28조 2항에 지금 뭐 경찰공무원법에서는 그게 없잖아. 시도 뭐 자치경찰에 협의하여 뭐 이런 표현이 없는데 그게 하나 추가가 됩니다. 시도경찰청장에게는 경찰청장이 추천할 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협의해야 돼. 그래서 추천해야 돼.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여간 총경이상 청장이 추천하고 장관이 제청하고 총리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총경에 한해서는 파견 제하고 6가지를 경찰청장이 갖는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경정이하는 누가 갖는 게 원칙이다? 청장이 갖는 게 원칙이다. 청장이 임명권을 갖는다. 다만 신규 채용 승진 면직은 누가 갖는다? 대통령이 경정에 한해서는 갖는다. 경정에 한해서는 갖는다. 나머지 경감이하는 청장이 갖는 거고, 근데 법률에서 이것을 위임할 수 있다. 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 법률에서. 그다음에 임용령에 가보면 이게 어떻게 됐다? 임용령에 가보면 경정에 대해서는 청장이 정직 강등을 제하고 나머지 얘네들은 어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하든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지? 한다. 그 얘기야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경감 이하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법에서는 당연히 청장이 갖는으로 돼 있고, 경감 이하는 100% 갖는으로 돼 있고, 근데 이것을 법률에서는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국가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이제 경우에 경감 이하의 경우, 자 누구에게 위임하죠? 경찰청장이 임명령에 가면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한다. 경감 이하는 위임한다, 그렇죠? 위임한다. 경감 이하는 위임한다, 이겠죠? 위임한다. 그 다음에 대신 경위의 신규 채용은 경찰청장이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되고, 경사를 승진시킬 때도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건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돼 있는 거야. 위임돼 있는 경감이하는 다. 다만 이제 국가수사본부는 좀 특칙이 있긴 하죠. 국가수사본부 안에 있는 경정이하의 전보권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장이 갖고, 그다음에 수사부서의 총경에 대해서 보직을 줄 때, 아까 이거 전보할 때 이런 거 할 때 뭐 한다? 추천권이 있다. 수사본부장이 추천해서 이제 경찰청장이 보직을 주도록 되어 있다. 이게 되어 있죠. 지금 이게 얘기야 지금. 별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의 경감 이하의 경우 경찰서장에게 시도경찰청에 위임할 수 있다는데, 이거 할 수 있다면 조심하면 되고, 경감에 있죠? 할 수 있다. 이게 그렇지만 그 위임됐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를 못하죠. 위임청인 경찰청장은 경감 이하의 경우 못하죠. 다만 예외적으로 정원 조정 등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한해서는 위임했던 그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할 수 있다. 이런 정이 있고. 뒷장 가시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했을 때 어차피 경정은 똑같이 이거 빼고 나머지를 2개 빼고 이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가 다시 이것을 시도자치경찰에 위임을 하죠. 한다. 그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있죠. 이 5가지는 지금 위임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것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경찰청장 위임은 어떻게 했어요? 그건 할 수 있다니까 알 수가 없지. 할 수 있다고만 조심하면 되겠다. 그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감 이하의 경우는 자, 이건 자치경사를 담당합니다. 신규 채용과 면직을 제하고 나머지를 일단 시도지사에게 임하죠. 시도지사에게 임하는 거예요. 시도지사에게 임하고 다시 시도지사가 승진 관련돼서 경감과 경위로의 승진, 경감을 승진시키는 게 아니라 경위로의 승진, 경감으로의 승진을 제하고 나머지를 시도자치경찰에게 위임한다. 그 다음에 똑같아.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기야. 지금 이렇게 돼 있다. 머릿속에 자꾸 연습하셔야 돼. 이거는 지금 한 번 가지 안 되니까 계속 연습하셔서 책 듣고 연습을 자꾸 하시고 법정 다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문자를 따시는 게 맞아요. 그런 다음에 두 문자 따기 힘들어 이게. 응? 사실은 왜 나중에 이게 또 이제 그 징계로 가면 머리 아파진단 말이야. 결국 징계로 가면 머리 아파지기 때문에 알긴 알아야 돼. 정확하게 알긴 알아야 돼. 두 문자 힘들어.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임용권은 이제 됐고 8조 임용 자격 및 결격 사유. 이거는 이제 보통 경찰 공무원과 이제 국가 공무원의 차이점, 법들의 차이점을 보통 물어보기도 하고, 나중에 당연 퇴직과도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외국이라든지 복수 국적자의 경우는 경찰 공무원법에서는 안 돼. 임용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은 일정한 경우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가능도 해요. 임용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도 일정한 경우는 가능하죠. 뭐 100%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경찰 공무원 다 안 되도록 돼 있죠. 다 안 되도록 돼 있고 아예. 그 다음에 여기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중에서 여기는 다 안 되도록 돼 있죠. 여기서는 피성년 후견인은 공무원이 될 수 없지만 피한정 후견인은 공무원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국가공무법은 경찰공무법에서는 물론 둘 다 안 된다.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는 똑같아. 파산 선고를 받은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안 된 사람, 복권이 안 됐다. 복권이 안 됐다. 그럼 다 안 돼. 경찰 공무원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 복권이 안 된 사람, 파산 선고는 받고 복권이 안 돼 있다. 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자격정지죠. 형벌은 여기는 금고 이상이죠.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그래서 이건 좀 다르죠. 자격정지. 그 다음에 이거는 자격정지형을 받은 거예요. 자격정지 선고유예. 정지 선고유예. 자격정지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여기서는 이거 똑같아. 금고 이상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고 2년 지나지 않는 사람. 이게 돼 있죠. 여기는 자격정지 기준이고 여기는 금고죠. 금고. 그렇죠? 집행유예. 그 다음에 선고유예도 있긴 하겠구나. 선고유예. 이거는 2년 지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선고유예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이건 안 내니까 이것만 조심하면 되고. 자격정지. 이건 자격정지 기준이라는 거 금고가 아니라 기억하시고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 영원히 안 되는 거야. 근데 선고 유예일 때는 유예 기간 중이면 안 되는 거야. 유예 기간이 끝나면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자격정지형을 아예 선고 받은 경우는 영원히 안 되는 거고 경찰 고문이 이거는 선고 유예를 받았을 때는 유예 기간만 임용 결격 사유지. 유예 기간이 지나면 경찰 고문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유예 기간만. 예. 그렇지. 횡령이랑 배임, 그다음에 업무상 횡령 배임의 경우는 300만 원 몇 년이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될 수 없죠. 이건 똑같죠? 이건 똑같고. 그 다음에 성폭력범죄 특례법,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이건 벌금 100만 원이죠?
100만 원였을 때 이거는 몇 년이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경찰 공무원도 그렇고 국가공무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를 대상하는 범죄지. 미성년자를 대상하는 범죄인데 이게 성폭력특례법, 그 다음에 아청법. 아청법이 처음부터 그렇지만 성폭력특례법, 아청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저 공무원이 될 수 없죠. 저질러서. 근데 이거는 이제 환불이 난 상태에 지금 법이 개정돼야 돼 이쪽은. 근데 이쪽은 환불이 안 났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헌법 불합치 안 났어요. 환불이 난 것은 꼭 그렇구나. 이쪽에 환불이 났어요. 이쪽에 헌법 불합치가 나왔고 개정돼야 돼. 헌법 불합치 물론 안 났습니다. 그죠? 이것은 헌법 불합치 결정하죠.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폭력특례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을 때, 파면 해임 당했을 때,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형이 선고됐을 때, 실효감이 선고됐을 때, 될 수 없다는 헌법 불합치가 난 상태지. 근데 여기는 파면 해임은 없는 것은 왜냐하면 아래쪽에 파면 해임은 무조건 안 되니까 경찰 공무원. 여기는 파면 해임이 따로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는 파면 해임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얘기를 특칙을 뒀던 거예요. 파면 해임된 사람 영원히 될 수 없도록. 근데 문제는 불합치 결정이 나와서 지금 법이 개정돼 봐 알겠지. 응? 근데 여기는 파면 해임은 없지만 형의 선고가 있거나 실효 감호가 있을 때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파면 해임은 달다시피 여기는 5년이 안 지난 사람, 3년이 안 지난 사람, 파면 해임 관련해서 공무원이 될 수 없죠? 그렇지만 경찰 공무원은 아예 될 수 없고, 한번 파면 해임 되면 영원히 여부되는 거지. 영원히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서 양자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임명 결격 사이 차이점 기억하시고, 임명 결격 사이 차이점 기억하시고. 양자에. 근데 다만 이제 임용 결격 사유 말고 당연 퇴직 사유로 연결해서 같이 공부하는 게 좋긴 하죠. 자, 27조 당연 퇴직. 그래서 이건 임용 결격 사유였고 8조는 결격 사유였고 8조는 그 다음에 27조는 당연퇴직 사유죠. 27조는 당연퇴직 사유죠. 같은데 두 개는 다르지. 두 개는 다르다. 파산 선고. 선고받고 복권이 안 된 사람. 그 다음에 아까 자격정지상 선고유예. 그죠? 이 경우는 임용 결격 사유고 이 경우도 선고유 기한이 임용 결격 사유죠. 그런데 당연 퇴직 사유에서는 일정한 경우로 이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봐보세요. 8조항 4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신청 기간에 면책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 불허되고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뭐가 된다? 당연 퇴직된다. 파산 선고 복권 안 됐지만 이게 면책이 돼버리면 면책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당연 퇴직이 안 되는 거야. 당연 퇴직이 안 되는 거야. 파산 선고는 받고 복권은 안 됐죠? 복권은 안 됐는데 이러면 경찰 공무원이 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당연 퇴직되느냐? 그럼 그렇지 않아. 당연 퇴직은 만약에 파산 선고 받고 복권 안 됐지만 면책이 됐어 법원에서. 그러면 당연 퇴직이 안 돼요. 그죠? 어느 때는 당연 퇴직되고 단서에 면책 신청을 기간에 안 했다든지 면책이 안 된다고 법원에 판결이 있는 거야. 법원에 이게 면책감이 아닌데 또는 면책이 취소되거나 이래가지고 얘는 면책감이 아니야. 그래 너 안 되겠다. 야 너 면책 신청도 안 하고 너 면책 안 돼. 너 면책 안 되는 놈이야. 면책이 취소된다든 법원에서 면책을 안 받았다든지 신청을 안 했다든지 그럼 당연 퇴직되지. 이 경우 그래서 이제 파산 선고 받고 복권이 안 됐을 때 경찰용 임용이 될 수는 없지만 당연 퇴직되느냐?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는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책이 될 수 있다라면 당연 퇴직이 안 되는 거고 면책이 될 수 없는 사건이야. 면책 신청을 안 했다든지 또는 면책이 안 돼. 면책이 또는 취소돼. 취소 확정이 돼. 그러면 당연 퇴직되는 거지.
이게 차이가 있는 거고. 그다음 자격증이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임용 결격 사유죠. 선고유예 기간 중에는 경찰공이 될 수 없죠. 그럼 당연퇴직되느냐? 이게 당연퇴직된다 무조건 이랬을 때 당연퇴직된다. 이게 대해서 헌재가 이혼이라고 했단 말이죠. 100% 옛날에는 그래서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면 당연퇴직이 됐다가 헌재가 이혼하는 바람에 공무원의 침해다. 헌법 시간에 배우죠. 그래서 법이 개정된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자격증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았어. 공무원인데 지금 경찰 공무원인데 지금 현직 경찰에 자격증 선고유예를 받았어. 그 뇌물 받은 문제, 수뢰죄 문제들, 횡령 배임 이쪽, 횡령 배임 쪽으로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만 뭐가 돼? 당연퇴직되는 거야. 법 개정으로 수뢰죄 부분 또는 횡령 배임죄 쪽 이거로 자격증 선고유예, 자격정지 선고유예를 받아.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도 어떻게 돼? 지금도 당연퇴직 되는 거야 이제는. 이거 당연퇴직 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건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가 나왔어. 그럼 당연퇴직 돼요? 당연퇴직이 안 되더라. 그렇죠? 뭔지 알겠죠? 자격정지 선고유예 기간 중에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선고유예 기간 중에 못 되죠? 이면 결격사유야. 근데 현직 공무원인데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았어? 그러면 당연퇴직되느냐? 그 이혼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법을 개정하라고 헌재가 하자 법이 개정돼서 어느 때만 수뢰죄랑 배임 횡령 이쪽 범죄로 자격증 선고를 받았을 때만 당연퇴직하고 다른 범죄일 때는 당연퇴직이 안 돼요. 뭐 가지고는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만 가지고. 그죠? 그게 지금 27조의 단서야. 27조의 단서. 성폭력 범죄도 있고 몇 가지 더 있긴 하네요. 범죄는. 그죠? 20회 그죠? 성폭력 아청법도 있구나. 아청법 관련된 355, 356조. 횡령배임. 그렇게 횡령, 그죠? 이 범죄. 이거 되구나. 성폭력 범죄 아청법도 있긴 합니다. 성폭력 범죄 아청법. 추가되겠네. 예. 횡령배임이나 성폭력 특례법, 아청법 범죄, 아청법 범죄로 선고유예 나왔을 때 당연 퇴직됩니다. 그럼 종류로 따지면 그죠? 넓게 보면 세 가지네. 수뢰죄, 횡령배임, 세 번째 성폭력 특례법, 아청법 범죄의 경우 자격증 이상의 선고유예 당연 퇴직. 다른 사건일 때는 당연 퇴직 안 되고. 뭐일 때? 자격증 이상의 선고유예일 때. 이 두 가지만 빼놓고는 임용 결격사유가 있으면 당연 퇴직됩니다. 이 두 가지. 뭔지 알겠죠?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 임용 결격사유, 당연 퇴직사유 같아요. 이 두 가지 빼놓고. 아까 파산 선고 복권이 안 된 사건, 그 다음에 자격증 선고유예. 예? 이 두 가지를 제하고는 임용 결격사유, 당연 퇴직사유 같은 거야. 이 두 가지는 다른 거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자, 임용 결격사유, 당연 퇴직사유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임용 결격사유에 있는 공무원 임용되면 뭐가 돼? 임용 결격사유에 있는 공무원 임용되면 안 되죠? 근데 임용 결격사유에 있는지 모르고 착오를 일으켰겠지. 공무원들이, 인사 공무원들이 착오로 임용 결격사유에 있는 자를 임용을 했어. 그럼 뭐가 된다고? 임용이 무효다. 국가 측에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뭐예요? 그런 관계없이 다 뭐예요? 그다음 퇴직금도 못 받지. 그러면 퇴직금 그리고 제한을 받게 됐죠. 퇴직금도 못 받게 된다. 이거고 이제 신규 채용. 자, 아까 신규 채용이죠. 임용 중에 처음에 시작하는 신규 채용. 이거로 공무원 법률 관계가 형성, 발생이라는 게 신규 채용으로 이제 신규 채용되면 알다시피 이제 공무원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무원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이거부터 신규 채용. 신규 채용에는 첫째 공개 경쟁 시험이랑 그다음에 2항 경위의 신규 채용, 3항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세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죠. 공개 경정은 경정 및 순경 신규 채용. 여러 번 시험 보는 거 공개 경정. 뭐야? 경정. 그다음 순경 시험 보잖아, 그렇죠? 공개 경쟁 시험. 그다음에 경위는 경찰대 때문에 따로 빠지는 거야. 경찰대랑 경관 시험으로 경위 신규 채용이 있는 거고 경위. 그다음에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서 이제 한정되는 거지.
시험 볼 수 있는 사람 처음부터 한정하는 거지. 한정해서 뭐 자격증을 요한다든지 아까 뭐 병에 걸려서 아까 뭐 휴직됐다가 직군 휴직됐다가 어쩌고 해가지고 직군 면직대가 퇴직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유 때문에 된 사람을 말하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경력 경쟁 채용 시험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이걸 통해 신규 채용하는 거야. 신규 채용.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서 경정과 순경을 뽑고 경위는 경찰대랑 경관 시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경력 채용 시험 제도가 있다. 이걸 통해 뭐가 되는 거예요? 신규 채용이라고 하는 신규 채용. 그죠? 경쟁 시험. 그 다음에 이제 경위. 경쟁 시험은 뭐였죠? 순경, 경정. 그냥 경찰대랑 알다시피 경관. 그 다음에 나머지 경력. 이건 공개 경력, 경쟁. 이거는 경력자를 전제로 해서 경쟁. 시험이 있다. 그래서 1호 아까 말했던 거죠. 직권 면직됐는데 억울하지. 예상 감소 등의 폐직 과언이 돼서 직권 면직시킬 수 있었죠. 이 경우 징계인은 동의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동의를 받지는 않았죠. 동의 안 받는 세 가지 중에 하나였죠. 그다음 휴직, 신체 정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했죠. 그럼 몇 년? 기본적으로 1년, 연장 1년.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는 3년 2년 제도가 있었고 거기 지나서 복직 안 하면 직권 면직으로 갈 수 있죠. 직권 면직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이때는 그 징계는 동의를 받았어. 이것도 안 받았죠. 아까 휴직했다는 거니까 두 번째 했어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2호 공개 경쟁 시험을 임용하는 부적당한 임용 예정 직무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들. 그 다음에 3호 임용 예정직에 접근한 근무 실적, 연구 실적이나 전문실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급 경쟁 시험이나 사법 시험 합격한 사람을 경정 이하의 경찰관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래서 잘 임용 안 하더라도 옛날에 경정으로 임용했죠. 서메땅고 특수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외국의 능통자, 지금 제주도 자치경찰 이쪽은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거야. 일반 수험생들은 볼 수 없고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만 시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경력 경쟁이라고 하지. 공개는 아니고. 여러분이 보는 것은 공개고지. 그 수사본부장도 있네. 그렇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이건 다 알죠? 5년간 시험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시험 응시자를 정지한다. 채용 후보자 명부 전체 등재한다. 그다음 2항 채용 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라서 따른다. 채용 후보자 명부 등재 순위에 따라서 신규 채용되는 거야. 그 다음에 3항 채용 후보자 명부.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면 최종 발표됐지 이번에? 발표됐잖아. 시험 합격하면 이제 지금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는 거야. 후보자 명부에 등재가 돼요. 그렇죠? 등재가 되죠. 그렇죠? 물론 이제 1항에 보면 등재해야 한다. 성적 순위에 따라 1항에서 채용 명부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는 거야. 성적 순위에 따라서 채용 후보자 명부. 이 순위에 따라 2항 이제 채용이 되는 거지. 채용 후보자 등재 순위에 따라 신규 채용 되는 거야. 신규 채용. 그 다음에 3년 이 명부 유효기간은 몇 년이? 명부에 2년. 연장은 1년이면 연장할 수 있다야? 해야 한다야? 수 있다. 그럼 연장했을 때 공고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야? 공고는 해야 되는 거야. 한번 봐볼까? 찾아볼까? 그 3항에 보시면은 1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죠. 3항? 연장했어. 5항 봐보세요. 연장했어. 연장하기로 결정했죠. 그 사실을 공고 해야 한다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4항 근데 국무무 기간은 이 2년에 포함된다? 하면 안 돼야지 말이 되지. 그지? 그래서 합격하고 있어는 군대 갔다 온 애들 있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옛날 이게 없었던 거야. 이게 없었을 때는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시험 봤지 남자애들이지 보통.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군대에 가도 그 기간은 이제 수업되는 거야. 그게 사항이죠. 계산하지 않는다. 2년. 군대 대충 2년 정도 잡아주겠지. 요새 몇 개월인가? 18개월이에요? 좋다. 육아 대퇴로 정한다. 우리 때는 30개월 했어. 병사가. 30개월.
나는 3년 완빵 채운 사람이고 나는 장기로 갔으니까 했는데 30개월 진짜요. 30개월 좀 길다. 18개월 되게 짧은데? 옛날 방위가 18개월. 방위가 18방, 6방 2개 있었걸라. 응? 야. 그다음에 13조 15임명. 자, 15임명.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가 교육 받죠? 그다음에 이제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15를 먼저 띄한다. 15죠? 그래서 여러분 연수교육 받고 이제 어디 가요? 15로 1년간 일하는 거야. 15명. 경정 이하의 경찰 공무원 신규 채용할 때 경정 이하부터 적용돼요. 예? 1년간 15로 임명한다. 자, 이제 여러분들 연수 받았어요? 그러면은 1년간 15로 임명되는 거야. 예? 그다음에 그 기한이 만료된 날이 아니라 다음 날. 1년이 이제 만료되죠, 오늘? 그럼 내일부터 진짜 공무원이 되는 거 신규 공무원이 정규 공무원으로 임명이 된다. 정규 공무원. 그전에 15고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시험 봤죠? 합격했죠? 그러면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가 돼. 그러면 이제 중학교라는 데 가가지고 교육 받죠? 교육 받고 이제 15로 들어오죠? 그래서 15는 몇 년간? 1년간.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이제 정규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거지. 이양. 근데 그 1년 할 때 1년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4가지가 날돼 있죠. 이건 두 문자로 따서 암기하는 어떻게 해요? 휴직 정감으로 보통 암기하죠. 휴직 정감. 휴직 직계제 기간 정직 감봉을 받은 기간은 15인명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까 정직은 1개월, 3개월 그죠? 이런 거 봤죠? 감봉도 1개월, 3개월치 받을 수 있죠. 그 기간은 15인명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왜 강등은 없어요? 파면엠이야 뭐 강등도 없네, 그지? 15는 강등이 없어. 15 아래가 뭐가 있나? 15 아래 아무가 없잖아. 그러니까 강등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강등은 없고 정직 감봉 15도 정직 감봉을 당한다는 거지. 견책이 어차피 이제 직무성 이런 걸 안 주니까 그냥 훈계하는 거로 끝나는 거니까, 그렇지? 그거는 이제 안 들어가고 정직 감봉. 그래서 아는 게 하세요. 휴직 정감을 받았을 때 그 기간은 1년 기간에 아까 1년이잖아. 그 1년 15개는 1년이죠. 여기에 산입된다 안 된다? 휴직 정감 그렇죠? 15가 1년 해야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정규죠. 정규 공무원이죠. 정규 공무원이죠. 근데 이때 휴직했다. 직해제당했다. 정직 감봉당했다. 그 기간은 여기에 산입한다 안 한다? 그 기간은 안 한다 이 말이야. 안 한다. 기억하시고. 산입하지 않는다. 15명 기간 중 경찰은 근무성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해요. 그럼 국가공법 68조법에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재청할 수 있다. 면직시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무 성적, 교육 훈련 성적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면직시켜야 돼요? 아니고 수 있다. 면직할 수 있답니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15를 안 거치는 거. 경찰 짬밥 있는 애들이야. 한마디로. 첫째, 경찰대. 경찰 간부부생. 경이니까 같이 이렇게 취급하는 것 같아. 그래서 경찰대 졸업한 애들 15 없다. 1년 15 없다 말이죠. 그다음에 경위 훈련 기간 끝났죠? 교육 기간을 마쳤죠? 그러면 바로 경위로 임명되고 15임명이 없다. 15임명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으로서 이제 승진했을 때. 그죠? 어떤 의미죠? 예를 들면 지금 순경이 예를 들면 경위 시험을 봤다든지. 경위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을 했다. 경관 시험 봐서 합격했다. 그때 뭐라든지 승진에 필요한 자격을 가졌다든지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서 공무원으로 임명했다든지 이때 현직이죠 하여간. 그 다음에 세 번째 퇴직했는데 퇴직 시 제지했던 계급에 다시 재임명한다든지 자치경찰이면은 경찰공무원 임명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뭐가 15임명하면 한번 경찰짬밥 있는 애들 경찰 짬밥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 경찰 짬밥 있구나. 경찰대도 그렇게 봐줘야겠구나. 라든지 예, 경찰했다가 승진했어? 현직이잖아. 그 다음에 경찰 하시다가 나가셨어요?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라든지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셨군요. 하여간 경찰 공무원 어떤 짬밥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경우는 15 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 그죠? 응? 그래서 15임명을 거치지 아니한다. 15임명을 1년
시범을 안 거치는 사람들 대충 기억하시면 되겠고. 승진. 뭐 승진 어떻게 하면 승진에 이제 뭐뭐 있나요? 여기서는 근무 성적 경력 평정 그 밖의 능력 실증하여 승진한다. 자, 2항 경무관 이하의 계급으로 승진은 승진 심사에 한다. 승진 심사. 다만 경적 이하의 경우는 승진 시험과 승진 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총경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승진 심사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승진 시험을 통해서 특별 승진도 있겠다, 그지? 그 다음에 근속 승진도 있어. 근속 승진, 근속 승진. 뭐 이런 걸 통해서 승진하는 거예요. 승진 종류는 4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어요. 승진 심사 우리 이제 평가받는 거 있죠? 평경 요소, 제1평경, 제2평경 요소 이거 들어가는 거. 시험 보는 거 있죠? 경정까지는 시험 보죠. 시험 볼 수 있죠, 그죠? 근속이 좀 열심히 일했는데 잘해서 운이 안 좋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몇 년 이상 근무하면은 승진시키는 거 있죠? 뭐 4년, 5년, 6, 6, 8 있잖아. 6, 6, 8 이거 있는 거 이거 근속 승진. 특별 승진 공로 세운 분들이 있죠? 그분들 특별 승진 시킨 제도죠. 4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2항 경무관급 이하의 계급의 승진은 승진 심사. 승진 심사. 이게 이제 가장 먼저 일반적이죠. 승진 심사. 승진 심사. 경무관급 이하. 그럼 이제 치안관부터는 저 뭐죠? 약간 정치적인 측면이 좀 있어서 그런지 약간 뺀 것 같은데. 그죠? 왜 한다. 다만 경정 이하의 경우는 승진 시험과 승진 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시험. 승진 시험 보는 거 알죠? 다 알죠? 그 다음에 심사 같이 병행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5대였는데 지금은 7대 3으로 바뀌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승진 심사를 더 많이 시키고 있죠. 시험은 조금 뽑고 승진 조금 하고 총경 이하의 경우는 승진 대상 명부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정한다. 아래 가면 이제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D가 사겠고 이거는 D가 있으면 15조 2 전사 순직한 승진 시험 후보자의 승진.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 임용 전에 전사하나 순직한 경우 사망일 전날을 승진으로 해서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사망일 전날. 사망한 사람은 승진 못 시키잖아. 사망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절차를 받아서 이제 이 사람 특별 승진 이런 거 시킨다고 시켜주고 싶단 말이야. 그랬을 때 사망한 날의 승진이 아니라 전날에. 전날에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 사망한 전날은 사람이 살아 있었겠죠? 그걸 이제 가정하는 거지. 이날에 승진한 것으로 본다. 그죠? 사망한 사람을 승진시킬 수는 없으니까 사망한 전날로 이제 취급하는 조항이 들어온 거야. 전날에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라는 특징을 준 거지. 원래 죽은 분들은 승진시킬 수 없잖아. 죽은 사람은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는 거야. 승진 처분 이런 거 못하죠. 그래서 근속 승진. 자, 15조 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 다음과 고기는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 경장, 경사, 경위, 경관으로 각각 근속 승진시킬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1호. 순경을 경장 4년, 경장을 경사 5년, 경사를 경위로 6년 6개월,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할 때는 8년. 7년짜리가 없죠? 그래서 4, 5, 6, 6, 8이죠. 4, 5, 6, 6, 8. 알아서 암기하시고. 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승진 후보자의 명부 이랑 명부에 등재한다. 승진 후보자 선발된 사람을 경목 이하의 계급으로 승진은 승진 후보자 명부 등재 순위에 따른다. 12조. 특별 유공자 특별 승진. 자, 1계급 특진시킬 수 있죠? 특별 승진. 경위 이하의 경우는 2계급 특별도 있죠. 돌아가신 분들, 공을 세우고 전사하나 순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2계급 특별 승진시킬 수 있죠. 경위하의 경우는 경위하의 공무는 2계급 특별 승진도 되죠. 공을 세우고 전사하나 순직한 경우. 그럼 언제 승진한 것으로 본다고요? 사망한 전날 이렇게 본다 이거야. 이런 경우 사망했을 때 2계급 특진 시켰다 이겠죠. 그다음에 응시 자격. 경찰 공무원의 신규 채용 시험의 승진과 경찰 간부 선발 시험은 경찰청 실시한다. 다만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보훈
사망한 사람 애우를 지원을 받는다. 자, 정치관여 금지는 직무예요, 신분상음의? 신분상.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생각을 해보라니까. 근무 시간 중에 강조되는 건지,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후에도 강조되는지. 오히려 후에가 좀 더 강조되는 면도 있죠. 정치관이 언제 하겠어? 근무 시간에도 하겠지만, 끝나고 하는 경우 많이 있겠죠. 그냥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끝나고도 할 것 같아. 근무 시간이 아닌 경우도. 그러면 신분으로 때리면 된다 이거야. 나머지는 근무 허락이 있죠. 24조, 거짓 보고 금지, 지휘권 남용 금지. 그죠? 근무 시간 중이죠, 이런 것들은. 뒤가 있으면 복제, 제복 착용, 무기를 휴대할 수는 있죠. 근데 행사는 무기 사용은 경직법에 사용이 규정돼 있죠. 휴대고 사용이 아니고 휴대할 수 있다. 그다음에 행사는 무기 사용은 경직법에 가야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당연퇴직은 아까 말씀드렸고, 직권면직도 아까 말씀드렸고, 직권면 동의를 얻는 경우,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 암기 자꾸 하시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능력, 성격, 이상자, 그 다음에 3개월 대기 정도 기대하기 힘들 때, 이때는 징계의 동의를 받죠. 나머지 가원 폐직, 그 다음에 휴직 지났어, 그 다음에 자격이 없어졌거나 이랬어. 그때는 동의 없이, 그지? 암기하시 바랍니다. 실종된 공찰공 휴직기간, 경찰 공무원 휴직기간은 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은 날까지로 한다. 그러네. 이거는 특별한 조항이네.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은 날까지로 휴직을 시켜준다 하겠죠. 아까는 몇 개월이었죠? 국가공무원 3개월이었죠. 국가공무원 3개월인데 여기는 실종 선고를 받은 날까지 휴직을 시켜주네. 경찰은 특칙이네 이거. 특칙입니다. 왠지 알겠지? 아무래도 위험하다 보니까. 그죠? 안타까운 일이 가끔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좀 넓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휴직자가 있는 경우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걸로 보고 결혼을 보충할 수 있다. 계급정년도 있죠. 연령전이 있고 계급정년. 계급정년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경정에서 치안감. 경력 치안감이죠. 그렇죠? 경찰공무법이 몇 년도죠? 1969년. 69년인데 그때는 계급정이 어느 계급부터 있었죠? 그렇죠. 차이점 잘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는 지금 경감은 없어요? 경정부터 있는 거야. 경정부터. 69년법이랑 좀 비교하시고, 69년법이랑 헷갈리면 안 되겠다. 자, 계급정년을 좀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사망, 수사정보와 관련돼서 전문성 있는 총경이나 경정에 대해서는 4년간 연장할 수 있고,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2년이면 연장할 수 있는데, 다만 조심할 것은 경무관급 이상의 경우는, 경무관 치안감의 경우는 연장하려면, 경찰청에 연장하려면 장관을 거쳐야 돼요. 장관을 거쳐서, 물론 총리 거치고 당연한 거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되고, 총경 경정 2년간 늘려줄 때는 장관이 없죠. 장관이 없고 바로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서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다. 계급정년 어디서부터 있다고요? 정정부터 치안관까지 있는데 몇 년이냐. 나는 이런 거 암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거 어떻게 암기하냐. 응? 계급정년 있는데, 자, 수사 같은 정보 같은 경우 총경 경정은 몇 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수사라는 정보라든지 전문성 있는 경우 4년간 연장할 수 있죠. 근데 국가 비상사태는 몇 년간 연장할 수 있어요? 2년간 연장할 수 있죠. 근데 경무관급 이상은, 경무관 치안감은 장관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고, 물론 총리는 거치 무조건. 그 다음에 총경 경정은 장관 빼고 바로 총리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 퇴직하는 시점이죠. 퇴직. 고충심사위원회 두고, 이항 재심청과 경정 이상의 경청 인사 상당 고충 심사는 어디서 한다. 징계위원회. 경무관급 이상은 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는 합니다. 경무관급은. 총경 경정은 경찰청에 설치는 중앙징계위원회, 이게 대통령이죠. 그 이하는 나머지 각 소속기관 등에서 하게 되죠. 다음에 사망.
대통령으로 정한다. 나중에 배우겠고. 징계 절차.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인 의결을 거쳐 징계인에 설치된 소속기관에 장애한다. 징계인에 설치된 소속기관에 장애한다. 근데 봐보세요. 그럼 총경과 경정의 경우는 저 경찰청에 설치되는 중앙징계위원회라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제 징계를 의결하죠. 그러면 경찰청에 설치되어 있죠. 응? 파면의 힘은 누가 하겠어요? 대통령이 하는 거야. 대통령. 총경 경정은 대통령. 아까 정직강동 임했어 안 했어요? 소속기관의 장애가 임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이제 물론적으로 경찰청장이 하죠. 그렇죠. 근데 자 소속기관에 장애하되 이렇게 돼 있죠? 장애하되 국무총리 소속으로.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 장애하는데 경무관급 이상이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하죠? 국무총리에 설치되어 있는 징계위원회죠? 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럼 국무총리가 징계를 하느냐? 그건 아닐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이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파면, 해임, 정직, 강등은 단서에 있어요, 사실. 그러면 왜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거 뭐 있을 필요 없죠. 이거 대통령이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청장의 제청으로 거쳐서 대통령이 한단 말이죠. 그렇죠? 총장의 제청으로.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국가공무원법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는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이 한다는 것도 뭘 경찰청으로 하겠어 그러면? 감봉견책. 감봉견책은 그러면 경찰청장이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경찰청장은 뭘 해야 할 거 아니야. 뭘 할 거야, 그렇죠? 감봉견책. 감봉견책은 경찰청장이 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단서에 보면 파면인 강등 정직은 징계를 걸쳐 해당 경찰공무원 임용권자 가되 경무관급 이상의 강등 정직. 그러니까 강등 정직. 이것만 해볼까요? 경정 이상 빼고 또는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안부 장관 총리를 거쳐 대통령하고 이렇게 돼 있죠. 대통령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파면인 정직 강등 경무가 이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청장의 제청에서 대통령이 하죠. 대통령이 한다. 청장의 제청에 대통령이 하죠. 그렇죠? 그러면 감봉견책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경찰청장이 한다고 봐야 돼. 이게 두 번째 줄의 의미겠죠. 근데 경정에 대해서는 지금 경정 총경에 대해서는 위에서 네 번째 줄. 자, 경정 이상의 파면 행위니까 경정 이상의 파면 행위가 경정 총경. 물론 경무관급 아까 설명했고, 경정 총경에 대해서 파면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파면 행위는 이게 정도로 똑같아요. 청장이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단 말이죠. 청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한다 하겠죠. 파면 해임. 경정이상의 파면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장관 거치고 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하고, 총경 경정의 강등. 총경과 경정의 강등. 정직 강등. 강등 정직. 강등 정직은 누가 하죠? 청장이 한다 그죠. 경찰청장이 한다 그죠. 그래서 아까 강등 정직은 의무를 안 했잖아. 임용장 배울 때 경정에 대해서도 의무를 안 했죠? 강등 정직은 빼고 의무를 하잖아. 강등 정직 빼고 의무했지 아까. 경정에 대해서도. 총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채용, 승진, 제일 밑에 면직,
그 다음에 파면, 해임, 그 다음에 파견 빼고 나머지, 그렇죠? 전보라든지 휴직, 그렇죠? 그 다음에 직계제, 정직, 강등, 복직. 얘는 누가 가졌어? 이거는 총경? 총경? 이거 누가 가졌어? 이거? 총경이 갖는 거지.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갖는 거고, 대통령이 갖는 거고. 파면 해임은 총경에 대해서 대통령이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정직 강등은 청장이 갖는 거예요. 청장이 갖는 거예요. 총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경정은 아까 신규 채용 승진 면직 빼고 이쪽 빼고 누가 다 경찰청장 가졌죠? 다만 이 두 가지 빼고 위임을 했단 말이죠. 정직강등 빼고 아까 소속기관 장에게 위임했잖아. 정직강등은 위임 안 한 거야. 안 하니까 정직강등은 갖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죠? 국무총리를 거쳐 등하고 총경 경쟁의 강등과 정직은 제일 밑에 줄 33제 마지막 줄 총경 경쟁의 강등과 정직은 누가 한다? 경찰청장이 한다. 그치? 경찰청장이 한다. 잘 생각해봐. 총경에 대해서 신규 채용 승진 파견 면직 파면 해임은 누가 하지? 총경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통령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보 휴직 직계제 정직 강등 복직은 청장이 갖는 거란 말이죠. 청장이 파면 해임은 이쪽으로 갖고, 파면은 청장이 제청으로 해서 대통령이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러면 정직 강등은 지금 총경에 대해서 누가 하지? 경찰청장이 갖죠? 그래서 경찰청장이 갖는다 이거죠. 경정은 이거 대통령이 갖고, 그 다음에 이건 다 청장이 하셨죠. 여기서부터 파견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애 빼놓고 다 위임을 했단 말이죠. 소속기관 장등에게. 그래서 애는 지금 청장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끼워 맞추기를 한 거야. 지금 끼워 맞추기를, 앞에 있는 조항과 끼워 맞추기를 해서 만들어진 조항이야. 자꾸 여러분들 일단 내 생각은 그래요. 그렇죠? 이거를 일단 임용의 종류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완벽하게. 응? 이게 임용의 종류부터 머릿속에 박아야 돼. 응? 머릿속으로 박고 그 다음에 징계할 때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 자꾸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행정승의 피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은 경찰청장. 대통령이 지금 아까 청장이 제청으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중징계, 여기에 대해서 파면 해임을 했죠. 이때 피고 누구라고 해? 경찰청장이다. 이 경우도.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다 행정소송이 누가 피고해? 경찰청장이 피고한 거야. 경무관을 파면했다. 대통령이었죠? 경찰청장이 피고한 거야. 경쟁이나 총경을 파면했다. 파면임했다. 누가 했어요? 경찰청장에서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었잖아. 그래도 피고 누구다? 경찰청장인 거야. 경찰청장인 거야. 그렇죠? 다만 임용권을 위임을 했죠? 그때는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정직강등은 안 넘겨줬죠. 정직강등은 총경 경정에도 경찰청장이었죠? 경찰청장이 피우면 돼. 근데 경감위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 위임했죠. 그러면 관악경찰서, 서장부터 한번 따져볼까? 총경을 가정해보세요. 총경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총경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있는 무슨 과장들, 경정.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팀장이라든지 경감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경감이 있어. 자, 이 총경 어디서 징계하죠? 어느 징계위원회? 어디 설치되는? 경찰청이 설치되는 중앙에서 하는 거지. 경정은 똑같지? 거기서 하고, 파면이면 누가 했던 거야?
결론적으로 총경 경쟁에 대해서 대통령이었죠. 청장의 제청으로 거쳐서 대통령이었죠. 대통령이. 자, 대통령이 했단 말이죠. 그죠? 파면임. 피고는 누구죠? 한고성이 피고. 경찰청장이죠. 근데 정직 강등 정직했어요. 강등 정직은 누가 했죠? 그럼 경찰청장 했죠? 사실은 이제 여기는 감봉 경찰청장 합니다. 아까 본문 때문에. 그죠? 피고가 누구죠? 경찰청장입니다. 자, 경감은 어디서 징계하죠? 아직 안 배웠구나. 이게 관악경찰서예요. 서울경찰청이?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야? 보통은 맞아요. 보통은 맞는데 어디냐고. 근데 이거는 이제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가시면 4조 2항 경찰공무원 징계령 4조 2항에 가시면 4조 2항 1호를 봐보세요. 경정 이상의 4조 2항 1호 경찰공무원 징계령 경정징계령 4조 2항 1호에 가시면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호라는 경찰서 4조 2항 1호 경정 이상 이 장인 경찰서장이 이제 경정부터는 가능하죠. 그래서 경정 이상의 경찰서의 경우 점점 뭐예요? 경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경감은 관악경찰서가 아니지. 어디야?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진행되는. 그러면 경위는 관악경찰서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거야.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경감에 대해서 파면 누가 해요? 선생님 누가 해요? 위임돼 있단 말이죠. 위임돼서 이제 경찰청이 한다. 그러면 서울경찰청이 한다. 그러면은 이게 서울경찰청장이 피고가 되겠죠. 경위는 누가 해? 경위에 대한 파면의 힘도 위임이 안 돼 있다라면 소속기관의 장이니까 이것도 서울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라고 봐야지. 위임되어 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서울경찰청장이 피고고 이것도 서울경찰청의 피고죠. 근데 경위에 대해서 봐보세요. 근데 왜 이제 이게 차이가 있냐면 경위에 대해서 파면의 힘은 그런데 파면의 힘 정직 강등 그런데 그 견책 감봉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다시 돌아와 보세요. 경찰공무원법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경찰공무원법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자 33조 한번 봐보세요. 33조 자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는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설치된 소속기관에 장의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 놓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번째죠. 파면인 강등 정직은 단서 즉 경찰공무원 임용권자가 하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자, 파면해임 그러면 이제 경위에 대한 파면해임 정직 강등 누가 하는 거예요? 위에 세 번째 줄 33조 위에 세 번째 다만 단서 파면해임 강등 정직은 징계위원 의결을 거쳐서 누가 하는 거야?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한단 말이죠. 그러면 경위 누가 임명했어요? 아까 서울경찰청장이 임명했죠? 서울경찰청장이 임용권자였단 말이죠. 그럼 서울경찰청장이 피고가 되겠지. 근데 감봉견책은 없잖아 단서에. 그럼 어디야? 본문인 거야. 첫째 줄이야. 첫째 줄.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 의결을 거쳐 징계는 설치된 소속기관에 장의한다. 그러면 이게
경위는 누가 어디 위원회였죠? 관악경찰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했단 말이야. 소속기관의 장이 누구야? 경찰서장이지. 그럼 관악경찰서장이 되는 거야. 관악경찰서장이 간본견책을 한 거란 말이지. 그럼 봐봐. 경감에 대한 징계는 누가 했죠? 파면해임, 정직, 강등. 이건 누가 하죠? 아니, 경감을 파면해임 누가 시켜? 임용권자가 이게 한단 말이야. 이게 임용권자가 단서 봐봐. 323 단서 파면해임 강등 정직은 징계 의결을 거쳐 누가 한다? 경찰이면 임용권자가 한다. 그럼 누가 임용했어 이게 경감을? 관악경찰서에 있는 근무하는 경감을 누가 임명했어 아까? 소속기관 등이 장이니까 서울경찰청장 아니야. 서울경찰청장이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임용권이랑 연결돼 있다니까. 그 임용권을 이해를 못하는 한 응? 이거 문제를 못 풀게 돼 있어요. 사례형으로 저번처럼 나와버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임용권이 머릿속에 정착이 돼 있어야 돼. 어? 어? 그래서 경감 이하는 다 위임돼 있잖아. 지금 관악경찰서라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근무하는 경감 이하는 누가 했다고? 임용권 누가 한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간단 말이야. 소속기관의 장이라 그 소속기관 등의 장 정확히. 여기서는 서울경찰청장, 여기서는 관악경찰서라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서울경찰청장이 이제 하게 됐죠. 그럼 여기 경위에 대한 파면행 정진 감독도 누가 했어요? 그죠? 서울경찰청장이 한 거야. 서울경찰청장이 피고한 거였죠. 근데 간본견책은 여기는 누가 하는 거야? 이건 본문인 거야. 첫째 줄인 거야. 33조. 징계는 의결을 거쳐 징계는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하되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누구야? 아니 경감 서울경찰청장이 하는 거야. 이거는 경위 이하는 누가 어디서 징계했어요? 해당 경찰서에서 했죠. 그래서 관악경찰서 징계는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간본견책은 관악경찰서장이 한 거야. 이해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임용부터 머릿속에 넣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해결이 된다. 그다음에 36초. 한 번 더 할 테니까 좀 이따 한 번 더 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